그 세 세대를 놓고 보면 노인 세대가 예의는 제일 밝아. 실제 행동은 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왜 그러냐면 노인들은 유교 사회에서 우리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유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예법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뜻을 알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뜻은 모르더라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걸 배운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들 보기에는 예의가 바른 거지. 그러나 세월이 달라지고 상황이 우리가 달라진 거예요. 과거에는 유교 전통 하나만 가지고 우리 사회를 지배를 했다면은 지금은 유교적인 생각 하나 가지고 지배가 되질 않거든. 여기 다른 가치 체계도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다른 말로 하면 다양한 가치 체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할아버지가 살았던 세대는 단일한 가치 체계예요. 유교적인 그 예법대로만 살아가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은 다양하니까 그것대로 살아가지고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다양한 사회를 이루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는 훌륭하다고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의를 제일 많이 아는 것은 노인 세대지만은 지금 다양한 가치 체계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그 뜻이야. 그 예의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의를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그 중년층이나 청년층이나 예의를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요. 예를 들면 손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어른한테 인사를 드리라 그러잖아. 그럼 내가 어릴 때는 큰절을 하면서 이제 인사를 올렸단 말이야. 그러면 뭘 나한테 묻기도 하고 덕담도 해주고 어른들이 그랬어. 근데 그게 이제 예절이 몸에 배어가지고 인사하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이제 이래 엎드려가지고 큰절하고 이랬거든. 그러나 내 아들 세대에서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인사하라고 그러면 서서 경의를 표하는 그런 정도로 이제 예의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손자 세대에 가서는 말이죠. 이제 누굴 소개하면서 인사해라 그러면 고개만 끄덕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개를 끄덕한다고 해서 예절이 없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잖아요. 요새 사람들은 만나면 이래도 이게 다 인사잖아. 그런데 고개를 끄덕했다고 해서 저 예절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는 평할 수가 어렵게 된 사회라 이 얘기야. 그러니까 그 뭐 청년, 중년, 노년 이렇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구분해서 그 세대에 따라서 예의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런 걸 생각한다면 그건 다분히 이제 사회적인 흐름 또 사회적인 변화 또 우리들이 어떤 걸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 이런 변화 이런 것이 모두 뭉쳐져서 그런 예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큰절을 올리는 것이나 우리 손자들이 고개를 끄덕하는 것이나 하이 이러는 것이나 같은 것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거는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노인 세대가 이 사회적인 흐름이라든지 변화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익숙하면 이렇게 변했구나. 그 변하면 변한데 우리가 적응을 하는 걸 이제 배워야 되는데 그 변화를 잘 인식을 못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학습한 대로 아니면 또 내가 습관을 가진 대로 자녀를 교육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는 이미 가치 체계가 다른 체계에서 성장하잖아요. 집에서는 비록 그렇더라도 학교 교육이 벌써 달라졌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가면 사회 습관이 또 달라졌잖아요. 이런 것을 노인들이 젊을 때처럼 이렇게 감지를 못해요. 감지를 못하고 내 경험만 얘기를 해도 나가면 예를 들면 내가 강북에 집이 있으니까 살다가 강남에 가면 새로운 빌딩도 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부 전자식으로 돼 있으니까 말이지. 눈도 어둡고 뭐를 눌려야 이게 열리는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으려고 해도 말이지. 손 씻는 물이 제대로 나오는 데도 있고 또 뭘 눌러야 나오는 데도 있고 이렇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적응이 안 되더라도 옆에 사람한테 물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한두 번 못 물어보면 그 비슷한 건 내가 할 수가 있거든. 그런데 대부분의 노인 세대는 그걸 묻지를 않는다 그 얘기예요. 묻지를 않고 옛날 같지 않으니까 이것만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 눈에는 고집센 말이지 꼰대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 들면 다 그런 꼰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걸 생각한다면, 노인을 이제 이해할 때, 자기가 습득한 습관을, 그래서 그 본질적인 가치는 있는 거거든. 방법이 달라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본질적인 건 우리가 존중을 하더라도, 이 방법적인 건 이 세월이, 사회가 변동하는 데 따라서 같이 이렇게 변화해주면 좋은데, 그게 노인들한테 실천하는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나는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서로 이런 대화를 나눌 때는, 노인은 젊은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경청하라고. 젊은 사람들 하는 얘기를 들어요. 들으면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젊은 사람들은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알려줘 준다고, 그 역으로. 근데 그걸 나이로만 생각해가지고 말이지, 물어보지도 않으면 암만 눌러도 뭐 문이 열리겠어요? 나는 그래서 노인들에게, 저도 노인이지만 젊은 사람들에게 과거의 가치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가치의 원천은 옳은 거예요. 그건 틀린 건 아닌데 방법적으로 우리가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경청하자, 들어보자. 젊은 사람한테 들어보자. 나는 지금 이제 시력이 해서 내 혼자 원고를 쓸 수가 없어요. 없는데 이제 손자들이 아르바이트로 나한테 이제 도와줄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무슨 말을 이래 하면, 나는 익숙한 일상 용어인데 손자가 못 알아듣는 말이 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이거는 이런 뜻으로 쓰는 일반 용어다. 그러면 할아버지, 요새는 그런 말을 안 써요. 그럼 뭐 어떤 말을 쓰니? 그러면 이런 말을 씁니다.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원고에 손자가 해준 그 얘기를 내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 독자들은 내가 나이는 들었지만은 상당히 젊은 용어를 쓰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해보면,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옛날 공자왈하는 요 문자만 계속 고집을 한다면 젊은 독자들이 그걸 읽어서 이해도 안 되려니와 호감도 가질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나 내가 손자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요즘 사람들이 이해하는 용어로 바꾸어서 써놓으면 젊은 사람들도 기꺼이 읽잖아요. 가치가 틀린 건 아니니까. 그래서 노인들은 좀 경청하시고 좀 이렇게 배우는 요 자세만 가져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청년들한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도 세월이 흘러서 나이 들면 노인이 된다는 것을 지금부터 인식하셔야 돼요. 나는 저렇게 늙지 않겠다. 아니면 나는 저런 노인으로 늙겠다. 이런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것도 없이 덮어놓고 노인이니까 딴지를 걸고 예외로 나누고, 노인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바꿔 말하면 청년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나요?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서로가 이해하는 그 수준이 되면은 설령 가치관이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이 해결해가고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